제가 이 앞에 준비해 놓은 젤리스피어가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골든 스푼을 5번 저으신 다음에 시음을 하시기를 유도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앞으로 잔 안에서 느끼실 그 테이스팅 노트를 젤리스피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먼저 이 맛들을 머릿속과 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런 상상을 하신 다음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메뉴에서 잘 보셨듯이 패션 후르츠 맛을 처음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포도와 같은 산미와 좀 단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몽 같은 조금은 비터하면서도 달달한 맛으로 애프터를 느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제가 그린 후추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허브와 같은 그런 터지는 뒤 애프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굉장히 시러피가 다 날아간 그런 벨비티한 텍스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해보시죠. 커피는 어떤 거예요? 커피는 이제 콜롬비아 트루이조 지방의 라 그란자 에스페란자라고 하는 농장에서 저희가 직접 커핑을 통해서 선택한 커피고요. 이번은 에네로빅 내추럴 게이샤를 선택을 해서 좀 더 풍미가 강한 산미를 강조하면서도 뭔가 창조 음료로 다른 재료들을 섞었을 때 좀 재미있는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커피로 선택을 하다 보니 이 내추럴 게이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 대의 전체적인 컨셉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원래 이런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썩은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무산소가 만약에 우리 생수 창고에서 없다? 불안해하시죠? 네, 불안해요. 근데 저 후추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허브 계열 느낌이 화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마셔봤었던 그 콜롬비아 무산소 프로세스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네? 또 이랬거든요. 우리 그 저지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일단 벨베티한 지금 마우스필이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주신 대로 그린페퍼 같은 느낌의 그런 허비한 느낌? 그린페퍼가 되게 플로럴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프터가 확실히 되게 장점인 친구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프랑스 대회 때 그 선수가 몇 명이나 추천하셨나요?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5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12명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준결승에는 이제 8명이 올라갔다가 마지막 판에는 6명이 결승.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선수가 줄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선수 신청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회에 대한 그 관심도가 이제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 그때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커피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그 막 집중되고 있을 때 바리스타들이 그때는 많이 빛났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티 커피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런 패션 같은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으면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옷만 다 입고 다니잖아. 쟤도 저거 입었고 얘도 저거 입었고 똑같은 신발 신었고 다 이랬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커피 시장도 굉장히 이렇게 패션화 같이 되면서 이 대회가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아쉽게도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영감을 얻을 수 없어요. 바리스타 친구들이 나와서 대회 시연을 보면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재밌겠냐고. 안 봐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 2위. 네. 12명 중에 2위 커피. 12명 중에 2위. 그래도 두바이보다 나아요. 두바이 이번에 6명이었어. 6명이었네? 그럼 너 왜 갔니? 나도 가서 알았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이에 원래 9명, 10명 접수했었는데 취소해서 모두가 파이널리스트였던. 아니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셨는데도 2등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맛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훨씬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오버타임은 몇 초 하신 거죠?
오버타임은 사실 준결승에서는 31초를 했었고 근데 오프 더 레코드로 31초를 한 게 1등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네, 27초를 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되게 아픈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세 번째 대회 출전이었고 첫 해에는 사실 또 저는 오버타임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너무 많은 게 네, 2분을 오버타임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바로 실격을 당했죠. 그래서 두 번째 대회부터는 이제 오버타임이란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네, 올해는 오버타임을 또 하게 되었는데 사실 결승전에서 그 오버타임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약간 블랙아웃이 오면서 30초 정도 되는 그 타이밍에 제 라인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손은 사실 뭘 해야 될지 이제 바로 기억이 나는데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아서 30초 동안 이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6개월 동안 나름 그래도 트레이닝 해온 거 다 버리고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버타임 사전에 없는 걸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막힌 공간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과 이 그 초원 뷰가 있는 이 뷰가 정말 끝내주는 곳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는 것과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회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보고서 이거를 맛으로 영감을 얻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도움이 크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제 마시면서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찾게 되는 거야, 이 맛을. 그래서 전력적으로는 어떻게 괜찮네?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 방식이 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도 터질 것 같은 느낌. 표현이 좋았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뭐 인쇄물이나 또는 이제 그런 화면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나는 조금 약간 올드한가 봐. 나 이런 게 더 좋아. 더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건드려 봤으면 건드려서 터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먹는 건 안 된다고 해도 딱 건드렸는데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손 닦으면 되잖아. 순서대로 맛이 느껴지는 것이랑 이제 컬러를 같이 매칭해 주셔서 사실은 상상이 생각보다 저는 갑자기 몰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런 컴플렉시티한 게 조금 그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맨 처음에 올려졌을 때는 그냥 저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했는데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하게 얘기하네요. 그죠? 아니 사실 현장에 가면 특히나 에스프레소는 기계 상황이나 기계의 압력이나 또 현장의 물 컨디션이라든지 또 내 커피도 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그 전날까지 준비를 했어도 현장에서 맛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완벽한 인쇄술로 완벽한 프린팅을 다 해갔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이고 현장에서 딱 이 바뀔 수 있는 테이스팅 노트만은 가서 손으로 쓰고 제가 물감을 가져가서 실제로 색깔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뀔 수 있는 테이스팅 노트를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젤리스피어도 좀 여러 가지 맛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몇 냉정하게. 어디는 그냥 맛으로만. 이게 에스프레소 파트를 평가할 때 보면 테이스트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텍타일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확실히 텍타일 익스피리언스가 훨씬 더 점수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저도 오늘 제가 맛본 에스프레소는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테이스트는 확실히 좋긴 한데 후반에 모금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임팩트가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무조건 세미파이널은 가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제품 벙커 13번으로 프랑스 대회 나갔으면 제가 봤을 때 1등 정도는 했을 거다. 내년에 같이 하시는 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 저희가 무산소 내추럴 게이샤의 그런 특색을 살린 맛들을 맛보셨잖아요. 저는 그 발효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3가지 재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산소를 하는 과정에 그 탱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산소 과정에 그 체리 겉에 있는 그 프루토스와 글루코스를 통해서 발효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시럽을 마련을 했고, 시럽의 맛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산미를 좀 더 살려줄 수 있으면서 아까 느끼셨던 그런 후추 같은 맛을 좀 더 생강 파우더 같은 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럽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라임 껍질을 까서 그 밑에 설탕을 두면은 한 8시간 후에 이렇게 라임 껍질에 있는 그 에센셜 오일만 설탕에 축출이 되는 이런 시럽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럽을 저희 시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g을 나중에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토란 아시죠? 토란을 가지고 이용한 토란 밀크입니다. 현지에서는 타로라는 말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토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산소 탱크 안에서 외부의 맛을 다 빨아들이는 커피, 빈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음료에는 뭔가 텍스처를 좀 더해주면서 약간 달달하면서 뭔가 그 백복숭아 같은, 백도 같은 그런 맛을 살려줄 좀 단미이지만 산미가 있는 그런 맛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사용 방법은요. 토란과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치즈클로스를 활용해서 이제 액체만 뽑아냈고요. 거기에 사실 현지에서는 쌀크림을 10ml 정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텍스처를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찾다 보니까 쌀크림을 구하지 못해서 저는 오트밀크로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림의 그런 동물성 맛보다는 식물성 맛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달달함이 더해지는 이런 타로 밀크를 60g 나중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지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그 재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재료는 같은 게이샤 빈을 더 라이트 로스팅을 해서 제가 필터 커피로 추출한 다음 만든 게이샤 콤부차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 안에 이렇게 보시면 스쿱이라고 해서 젖산이 들어가 있는 이 발효 효소를 넣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콤부차를 만드는 그런 효소이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커피 체리만을 활용한 그런 무산소 이 발효 과정을 상징하는 그러한 재료로 제가 활용을 했고요. 맛에 있어서는 약간 모과 같은 그런 좀 강한 산미이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열대 과일의 맛을 좀 더 클린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터지는 사이다 같은 그런 맛으로 변화시켜줄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100ml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나중에 쉐이커에 넣어서 잘 쉐이킹을 하면 약간 쉐이크 같은 좀 더 벨베티했던 텍스처가 좀 더 라이트해지면서 마우스빌이 굉장히 스무디 같은 그런 마우스빌로 표현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축배를 같이 드는 음료로 서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한 시그니처 음료의 이제 테이스팅 노트를 발표를 하고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이에 있는 모과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차가운 음료에서 느껴지는 장미향을 느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백도를 느끼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일반 생강이 아닌 생강 파우더의 애프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쉽게 표현이 되었지만 스무디와 같은 굉장히 리프레싱하고 뭔가 바디감이 시원하게 목 넘김으로 넘어가는 텍스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려 7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한 콤부차를 이용한 이 레시피를 드디어 같이 맛볼 수 있는 오늘을 위해 축배를 들도록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배. 실제로 대회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 텍스처 자체가 그런 점액질 같은 느낌이 아니 딱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그 미니 믹서를 이용해 가지고 거품층을 만들고 그 거품층을 통해서 어떤 또 그 향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은 쉐이커 통을 이용했잖아요. 지금 현장에 어쨌든 미니 믹서가 없어서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버블이 더 생기는 그러면서 나오는 그 테이스팅 노트들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됐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완전 모가가 되게 선명하네요. 질감 훌륭하다. 오, 나왔습니다. 질감이 되게 재밌어. 왜냐면은 나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못 맞추면은 너무 달아지거나 잘 못 맞추면은 밸런스 깨져가지고 격한 느낌이 나거나. 근데 이 질감도 굉장히 좀 너무 좋아요. 이게 딱 보면 테이스팅 촬영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와인처럼. 미끄러지듯이.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블렌딩 해보면 굉장히 점액질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드셨어. 일단은 저는 그 딱 이 메뉴에 그냥 되게 매력적인 건 그 질감, 그리고 그런 단맛의 절묘한 그런 밸런스 이런 것도 좋고요.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맛이 하나 있어요. 그 필터지 맛. 근데 그거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향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원래 쌀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리 음료를 넣으셨잖아요. 그 어떤 제품이에요?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PD. 아이씨. 이게 진맛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맛보니까 약간 그 풋내인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은 그 쌀크림이 없어서 이 맛이 난 거네. 그게 아니면은 이거 완전 뭐 점액질 음료네. 이거 시그니처 그런 이름은 단어를 점액질로 하겠습니다. 사용해도 점액질 음료. 어쨌든 제 결론은 지금 말씀하셨었던 그 내용과 이 맛의 일치성이 맞는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스토리가 오랜만에 영감을 좀 얻었어요. 네. 어떤 걸 영감을 얻어야지만 저는 메뉴를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료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진 않아요.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음료화를 시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메뉴가. 신메뉴가. 저는 그런 영감이 안 오면은 메뉴를 개발하지 않아서. 근데 음료에서 오랜만에 영감을 얻었어요. 그 정도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 저지 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바리스타님 오신다 그래서 사실 영상을 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시그니처 음료가 진짜 사실 저도 너무 궁금했고 콤부차를 쓰신 것 자체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멘트에서 기억이 남는 게 그 커피에 대한 창조성, 창의성, 그리고 이제 커피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축배를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되게 리프레싱을 하고 되게 그에 맞는 음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착하게 얘기하네. 끝까지 착하게 얘기하네. 아니 이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저 새끼 왜 이렇게 불만만 가지고 있나?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조금 더 하셨으면 아마도 저도 역으로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고 졸릴 때 딱 좋겠네. 아무튼 1등을 꼭 하시길 바라며 또 대회에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바리스타 분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첫 해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대회를 참가를 했고, 사실 대회라는 거는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처럼 오버타임으로 실격을 당하든, 또 저는 두 번째 대회에서 이제 여기 심판님께 말씀드렸지만 또 그라인더 한 개 전원을 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거쳐서 네, 올해의 이런 그나마 성과를 이루게 되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한테 진짜 지금 심판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 많이 웃어주셨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관중의 힘을 받기보다는 제 앞에 있는 심판들의 힘을 받아서 같이 그 시너지를 가지고 15분을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웃음과 정말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국은 너무나도 경쟁률이 높고 본인의 실력에 대한 그런 의심과 또 타인의 그런 눈빛과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렵기도 하고 사실 도전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커리어를 좀 더 쌓고자 하신다면 사실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